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교재 2페이지 단문 도표를 시작할게요. 2페이지 그려보세요. 자, 부교재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교재는요, 영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289번 교재, 얇은 교재 있죠. 그 해설지인데, 이 문장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또 옆에는 참고사항이라고 각 문장에 대한 단어 설명과 문법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설지를 넘기면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은 뼈대만 해석한 거고요. 이런 전체를 다 해석한 거예요. 이 단문 듣기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하세요. 한 문장 하고 나서 또 해석을 봅니다. 그 다음 또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문장을 보시고 또 영어 문장 들어가서 분석과 해석을 하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단문 독해 할 때 모르는 단어 나왔다고 사전을 찾게 되면요, 문형 공부가 안 돼요. 단어 공부로 빠지고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문장을 여러 번 해석하시면요, 다 해석하면서 단어도 외워주고 문형도 와닿아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먼저 보고 영어 하세요. 자, 이 한글 해석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제가 해드리진 않습니다. 한글은 보면 되고요. 저희 영어만 할 겁니다. 자, 그럼 부교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일단 분석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해석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글로 적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한글을 내뱉어 보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글을 적게 되면 너무 느리고 반복하잖아요. 한번 적고 나서 반복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해석 연습이 안 돼요. 한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만 하시고 해석은 한글로 내뱉어 보세요. 한국어로 내뱉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합니다. 먼저 분석하는 방법.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필기할 건 필기하세요.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죠. 뒤에 목적어든 보어거든 하여튼 주어 동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가 뭐냐면요, 항상 정식 동사 있죠. 이 정식 동사를 찾는 겁니다. 여기다 밑줄 그어요. 동사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동사를 찾아요.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는요, 판단합니다. 이 동사가 오형식인지 아닌지. 만약에 우리가 찾아낸 동사가 오형식이라면요, 목적어 다음에 끊어주면 돼요. 목적이 보어거든요. 이 동사가 만약에 오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목적어 뒤에 목적기 보어가 못 옵니다. 다 수직어고요. 가르치면 돼요.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오형식이라면 to의 뜻이 뭐죠? 하도록. 오형식이 아니라면 to의 뜻이 뭐죠? 하기 위해. 그 약속을 잊지 마세요. 약속 까먹으면 한 달 내내 고생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것만 한 거예요. 동사 찾고 판단하고 해석.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뭐 주어 찾고 뭐 이랬잖아요. 주어 안 찾아요. 왜? 동사만 보이면 앞에 있는 건 다 주어잖아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죠. 요거 딱 구분만 되면 앞과 뒤가 구분 되잖아요. 요거는 표시 안 합니다. 딱 찾고 해석. 됐죠? 이때 중요한 거, 오형 동사를 외워야 되겠죠. 이 동사를 외워야 이게 하도록인지 하교인지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 보호자의 to 동사를 데리고 오는 오형 동사, 이걸 집에서 소리 내서 3회 음독하고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봤다라는 느낌 넣으면 돼요. 자, 합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거나 이런 동사 5개가 나오면요, 오형식이 돼요. 그리고 끊고 나서 to 해석을 하죠. 도로 가셔야 돼요. 특이한 게 invite입니다. invite는 뜻이 뭐죠? 초대하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토익에서는 보통 요청하다가 잘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invite 넣으면요, 요청하도록 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모든 to는 다 도록인데 허락하다 뒤에 나온 to는요. 도록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도록 하면 뭐예요? 하도록 허락했다면 시키는 거잖아요. 허락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록 허락하다면 좀 이상해져요.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나머지는 도록만 넣으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봤죠? 자, 한 번 더 읽고 이제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Allowed to, permit to, expect to, asked to, required to, request to, invite to, urge to, encourage to, persuade to, advise to, enable to, tell to, remind to, notify to, instruct to, convince to. 그럼 암기법 한번 짚어볼까요? 암기법. 한글은 암기법 어떻게 했죠? 시작. 허기져요. 장충족발 가능한가요? 영어는요. 테리 노인코 기억나시죠? 요거만 오형식입니다. 요거만 도록돼요. 알겠죠? 요거 아닐 때는 도록하면 안 됩니다. 하기 위해 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요걸 해볼게요. 자, 예시합니다. 예시. 분석해 볼 거예요. 뭐부터 하죠? 동사. 동사 뭘까요? 이게 첫 단계고요. 판단합니다.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맞죠? 오형식인가요? 네, 허기 줘요. 요청하다 맞잖아요. 오형식이죠?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하도록이 떠올라야 돼요.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회의 참석하도록. 사실 요건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보면 이걸 아니까요. 그죠? 내일은 초보니까 제가 이걸 끊을게 해주는 겁니다. 잘하게 되면 끊을 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 보고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회의 참석하도록.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이렇게 100문장 달려보면요. 5형식이 외워집니다. 볼게요. 1번 문장부터요. 동사 뭘까요? invite. 맞죠? 뜻이 뭐죠? 요청하다예요. 5형식인가요? 허기 줘요 할 때 요청하다 맞죠? 5형식이죠. 뭐가 들어옵니까? 하도록. 이때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해석하지 마세요.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세요. 솔라리스 회사는 그것의 투자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도록. 이때 이 단어의 뜻이 투자 설명회 라는 걸 안다면 단어 공부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글 해석을 먼저 바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라리스 회사는 그것의 투자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행사에 참석하도록. 자, 같이 해볼까요? 적지 마세요. 한글은 적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단문 독해 할 때 한글을 적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글 보고 읽거든요. 그래, 해석은요. 소리 내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솔라리스 회사는 그것의 투자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행사에 참석하도록. 됐죠. 천천히 하면 돼요. 한 3번 하다 보면 단어도 와닿습니다. 끝났습니다. 긴장할 거 없죠. 동사 찾고 해석하고. 자, 2번입니다. 동사 뭘까요? 툭. 판단합니다. 5형식인가요? 제가 5형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속으로 허기져요. 장충족반에 떠올리세요. 허기져요. 허락하던가요? 아니죠. 기대하답니까? 아니죠. 요구하답니까? 아니잖아요. 장충족발. 장려하다, 충고하다도 아니죠. 5형식 아니죠. 뭐가 떠오릅니까? 하기 위해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머릿속은 계속 허기져요. 장충족반을 기억하세요. 해석합니다. 제록스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그러면서 이거 중대한이구나. 중대한 조치구나. 운영이고 점검하다구나. 그죠? 다시 합니다. 제록스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하도록 아닙니다.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이 합니다. 시작. 제록스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하셔야 돼요.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허기져요. 장충주도만 하도록입니다. 게다가 또 허락하다 할 때는 하도록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이에요. 알겠죠?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사 보는 순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원어민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동사 넣을까요? selected. 판단합니다. 오연씨인가요? 오연씨인가요? 물어보면서 머릿속으로 허기져요. 장충주만 기억하세요. 허기져요. 허락하다 아니죠. 기대하다 아니죠. 요구하다 아니잖아요. 장려하다 충고하다 아니죠. 오연씨 아니죠.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아, 조용히 하세요. 뜨거운 불안인데 뭐가 떠 오연씨 아니잖아요. 뭐가 떠오르죠? 하기 위해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괄호 안 칩니다. 괄호 안 쳐도 하기 위해가 떠올라야 돼요. 합니다. 애플 회사는 대를 선택했습니다. 저장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증대시키도록 하면 안 돼요. 증대시키기 위해 하겠죠. 그러면서 증대시키다거나 성능이거나를 외우면 되겠죠. 자, 반복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애플 회사는 대를 선택했습니다. 저장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까지요. 마무리 정확히 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토시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토시를 건드려야 잘 됩니다. 이 토시가 영어에서는요, to하고요, 전치사 52개 하고요, 조토사 that입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to거든요. to부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토사 that을 잡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를 해줘야 됩니다. 전치사는 뭐 양이 수가 워낙 많아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주 나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꼭집에서 복습하세요. 토시까지 정확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4분은 건너뛰고 5분 합니다. 기네요. 상관없습니다. 동사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동사만 보면 돼요. 주어는 보지 마세요. 동사 뭘까요? 찾았습니다. 오연씨인가요? 허락하다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할 수 있도록. 도록 아닙니다. 허락하다는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도록. 끝. 근데 to 이하가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 때는 해석하면서 적당한 위치에서 끊어주면 돼요. 근데 한 번 끊을 게 나왔기 때문에 사선 끊을 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조건 괄호예요. 끊을 게는 딱 한 번이에요. 2번, 3번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거든요. 자, 해석합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지 마세요. 허락은 할 수 있도록이에요. 자, 뼈대마입니다. 뼈대마 해석해 볼게요. 우리 전 세계적인 제조와 유통 시스템은 우리를 허용해 줍니다. 우리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이에요.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유통이라는 뜻이 있네. 맞아요. 배달이고 전달이네. 맞아요. 다시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제조와 유통 시스템은 우리를 허용해 줍니다. 우리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죠. 할 수 있겠죠? 뼈대를 3번 하세요. 잘 되면 이제 전체, 거품까지 넣어서 전체 해석을 3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문장은요, 6번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우리 전 세계적인 제조와 유통 시스템은 우리를 허용해 줍니다. 우리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객들에게 국내와 해외 둘 다 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소중한 고객, 국내 해외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품은 그대로 나오면 돼요. 거품은 생각할 게 없어요. 단어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전 세계적인 제조와 유통 시스템은 우리를 허용해 줍니다. 우리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객들에게 국내와 해외 둘 다 해서. 지금 나는 모르는 단어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한글 해석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한글 해석 보고 반복하면 이거 외워집니다. 소중한 고객 할 때 valuable customer 아니고 valued customer. 로컬이 뭐죠?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지방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가 나왔으니까 국내 이렇게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해석을 통해 외우는 거. 문장을 통해서 단어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여기까지예요. 집에서 반복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짧은 거는 3번 반복하시고요. 좀 긴 거는 뼈대만 3번 하시고 잘 되면 전체 해석 3번 하시고 연습만 하면 좋습니다. 됐죠?
자, 어때요? 학습을 한 방법 명확하죠? 분석 쉽잖아요. 동수 찾고 판단하고 해석. 그죠? 됐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추가할까요? 6번요. 요거 잘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따 원하다거든요. 이 원하다 동사는요, 5형식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는 5형식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5형식은요, to 앞에 끊었잖아요. to의 뜻이 뭐였죠? 도르기였죠.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직역해 끊어야 돼요. to의 뜻도 도르기 아니에요. 하기를 돼요. 이거 외우세요. 특수한 겁니다. 외우세요. 앞으로 원하다가 넣으면요, 바로 끊어버리세요. would like, want, need입니다. 그거 그러세요. 동사 뭘까요? would like. 원하다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오삭시는 원합니다. 전 사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근데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 want to, need to, would like 워낙 많이 했거든요. 이건 해석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참조를 알아두라고요. 원하다는 특이하기 때문에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로 다음에 끊고 하기를 하면 돼요. 한번 더 합니다. 오삭시는 원합니다. 전 사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됐죠? 나머지 모든 오형식은요, to 앞에 끊어야 됩니다. to의 뜻이 뭐죠? 도로 또는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문제풀이 할게요. 우리 어디 문제풀이 부교재만 했나요? 주교재는 안 했죠? 그럼 오늘 주교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교재 700 플러스인가요? 289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주교재 문제풀이를 하고 다시 부교재로 들어올게요. 자, 어제 했던 거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주제 문제였죠. 주제는요, 지문 속에 주인공이 되는 내용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뭐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하시면 돼요. 다시 주제는 뭐죠? 지문 속에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한다. 근데 혹시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요약이 잘 안 되면 찍어야 됩니다. 찍는 요령.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반복할 때는요, 반복되는 명사 앞에 뭘 붙인다? 더나 this나 these를 붙이든지 아니면 3인칭 대명사를 쓰게 되죠. 보통 it이나 they, them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스킬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요령은 뭐죠? 반복되는 개념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잘 안 풀립니다. 그 책을 보면요,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3번 문제. 자, 각자 3번 문제 풀면서 반복되는 개념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3번 문제 풀어볼까요? 1분 드립니다. 풀어봅시다. 시작. 자, 됐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여러분, 혹시 추운 사람 들어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저 학원에 오실 때 그 에어컨 때문에 더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워하는 사람, 추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케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람막이나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있죠. 준비해 오세요. 짧은 팔 입고 오면 좀 춥더라고요. 나 지금 추워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여러분 가져와도 되니까 가져오세요. 자, 볼게요. 자, 읽어볼게. 그러니까 읽으면서 반복되는 개념이 뭐지? 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I showed your proposal. 나는 당신의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에게요. 이 사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안서잖아요. 첫 문장부터 반복되고 있죠. 아, 제안서에 대해 말하는 거구나. 주제가 제안서구나.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주어거든요. to가 진주어예요.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납득시키는 게 말이죠. 그 이사진들은 그 연구를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포함시켰던 그 연구가 뭘까요?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맞아요. 제안서 내용이 연구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직원복지 프로그램의 장점을 말이죠. 자, 그러면 주제가 뭔지 알겠죠? 주제는 제안서예요. 제안서 내용이 뭐라고요? 직원복지 프로그램이라고요. 또 보세요.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직원복지 프로그램이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아, 제안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제안서 내용이 뭐다? 직원복지 프로그램이구나. 주제는 뭐다? 직원복지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니까 읽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안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지? 직원복지 프로그램. 답은 뭐? B. 알겠죠? 그러니까 뭐 더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이런 뭐 내에도 막 나오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해석이 되셔야 돼요. 됐죠? 해석을 기반으로 하셔서 포인트를 잡는 거지. 해석도 안 되고 포인트 잡을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단문독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넘겨서 이제 291페이지 보세요. 목적 문제. 자, 또 목적 문제 할 건데요. 목적은요, 좀 적어볼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지문의 목적이 있고요. 그 외의 지문의 목적이 있어요. 그 외란 것은 편지, 이메일, 안내문, 공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메모 다 포함됩니다. 만일에 광고 지문에서 목적 문제 물어봤잖아요. 자, 지문 내용이 지문 종류가 광고인데 광고의 목적 뭡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뭘 묻는 거지? 뭘 묻는 거냐면 광고의 목적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뭘 묻는 거냐면 광고되는 대상이 뭘까요? 묻는 거예요. 다시 광고 지문에서 목적 뭡니까? 물어볼 때는요. 뭘 광고하는 거죠? 로 묻는 거예요. 알겠죠? 딴 생각하면 안 돼. 뭘 광고하는 거지? 그만 찾아내면 돼요.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하는 내용 필요 없어요. 뭘 광고하는 거지? 그만 보세요. 진짜 쉬워. 제품만 찾아내면 돼. 근데 일반적인 지문 있잖아요. 광고 빼고 일반적인 지문에서는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요약하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편지나 이메일에서는요. 목적 물어볼 때는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편지나 이메일 쓸 때 안부를 묻는 게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안 나와요. 토익은 업무상 내용이거든요. 업무상 편지에서 안녕하세요인가요? 안녕하세요? 잘 계신가요? 나도 잘 있어요. 안녕 이런 거 없어. 뭔가 업무가 있어야 돼. 뭔가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시험에서는 모르겠어요. 토익 시험에서는요. 편지나 이메일 나오잖아요. 목적 뭡니까? 물어볼 때는요. 아,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찾아봐라 말이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 간단한 광고 지문 한번 풀어보고요. 이 지문 풀어볼 거예요. 광고. 자, 여기 나옵니다. 3번입니다. 이 광고거든요. 광고 맞나요? 문제 보니까 광고 맞죠? 자, 보세요. What is the purpose of an advertisement? 광고의 목적 뭡니까?를 물어봤잖아요. 자, 이때 묻는 게 정확히 뭔지 파악하셔야 돼요. 광고 목적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뭘 묻는 거라고요? 뭘 광고하는 거죠? 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광고하는 거지? 를 묻는 거예요. 풀어볼까요? 40초. 준비, 시작. 10초 만에 풀리더라고요. 푼산을 보고 계세요. 풀리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광고할 때 광고하는 대상은 처음인 거잖아요. 이거 요령도 아닙니다. 자, 그만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답은 A입니다. 보세요. 그레고르 다이아만티는요, 새로운 식당이 열었습니다. 새 식당 광고하는 거는 이 거리에 뭐라 불리죠? 다이아만티즈라고 불리는 진짜 이탈리아 요리를 문도에 ing 올 때는요, 주어 수식 하는 거예요. 주어 수식. 문도에 ing가 놓으면요, 주어로 수식하는 거예요. 진짜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는 이 식당. 어떤 식당? 이탈리아 식당 광고하는 거구나. 맞죠? 답은 A. 그리고 제가 광고 지문 나왔을 때 목적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강의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누구나 다 풀 수 있거든요. 한 두세 문장 읽으면 답이 나와요. 요거는 스스로 하세요. 앞으로. 근데 편지나 이메일은 달라져요. 편지나 이메일은요, 생각하셔야 돼요.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4분 문제 볼게요. 각자 4분 문제 봅시다. 뭐예요 이거? 지문이 뭐죠? 편지잖아요. 왜 편지가 쓰여졌습니까? 편지를 쓴 이유? 다른 말로 편지를 쓴 목적이잖아요. 이 문제가 목적 문제예요.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풀어볼까요? 40초 준비 시작. 자, 푼 사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저는 답이 보입니다. 요청할 표현 맞죠? 답이네. 요청하는 거잖아요. 답이네. 앞에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부탁합니다 내용 빠지면 이 답이네. 포인트가 보여요. 이런 걸 시그널이랍니다. 요청 시그널. 그러니까 평상시에 알림 시그널과 요청 시그널을, 알림 시그널과 요청 시그널을 정리를 해두는 분들은요, 진짜 편해요. 포인트를 알 수 있거든요. 해석은 다 해야 됩니다. 해석 다 해볼게요. On behalf of, 대신해서란 뜻입니다. On behalf of Regional Realtors Association, Realtors, 부동산 업자인가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협회를 대신해서 우리는 기쁩니다. 뭘 하게 되어서 당신이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마기로 우리 그룹에 합류하기로. 회원으로서 당신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말이죠. 설계된 거죠. 돕기 위해서 당신이 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뭘 포함해서? 학습 기회와 할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말이죠. 파트너 회사들로부터요. Please 요청 맞죠? 요거 쓰려고 만든 거예요. 요청하러 쓴 거라고요. 자, please 첨부되어 있는 서류 봐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은 첨부 서류 전달하는 거야. 이 서류가 뭐에 대한 걸까? 볼까요? 상세한 정보에 대한 건데요. 무슨 정보죠? 이것과 다른 혜택. 멤버십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거구나. 맞죠? 맞나요? 정답은 A. 그러니까 똑같이 읽었거든요. 똑같이 읽었는데 저는 포인트가 쉽게 보이고 여러분 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산만해지는 겁니다. 해석은 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바로 짚어가면서 해석한 사람이 있고요. 해석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점 뭔지 알아요? 시그널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라는 시그널과 요청합니다 라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정리하면 참 좋아요. 그럼 그런 시그널이 모인 자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원합니까? 원합니까? 이미 나눠졌어요. 어제. 빼곡한 핸드아웃을 나눠줬어요. 그게 한 달 내내 진행할 핸드아웃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요, 반백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잘 찾아서 다운받아 보세요. 나눠줬어요. 요거요.
이 핸드아웃 기억나시나요? 이 핸드아웃은 버리지 마시고 부교재 표지에 딱 붙여 놓으세요. 부교재 알죠? 표지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숙제할 때마다 최소한 알림 시간과 요청 시간을 한번 읽어보시고 숙제하세요. 한 달 내내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요, 전기토익 가면 저절로 보입니다. 알겠죠? 매일 보시는 거예요. 접어놓지 마세요. 부기재 표지 그대로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세요. 됐습니다. 자, 그럼 부기재 들어갑니다. 부기재 65페이지 꺼내보세요. 자, 아주 쉬운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거든요. 목적 문제예요. 목적 문제. 지금부터 15초 동안 풀어봅시다. 준비됐죠? 15초 동안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예, 됐어요. 아니, 오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뭐죠 이거? 목적이죠. 광고가 아니잖아요. 광고라면 뭘 광고하는 거죠? 만 봐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메일이잖아요. 어떤 생각? 알려주는 내용이나 요청한 내용을 찾아봐라라고나. 들어왔는데 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아, 이게 목적이네. 이 포인트가 바로 보이잖아요.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찾는 거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뭘 알려줘? 당신의 테임은 뜻이 뭘까요? 돈입니까? 지불입니까? 예, 돈 지불하세요. 돈 지불하면 제일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돈 지불. 자, 가끔씩 컴퓨터가 좀. 자, 저 외워서 해볼게요. Your payment for a service. 맞지? 맞나요? 맞겠지. Your payment for a service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자, 우리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돈 지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돈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당신의 돈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맞죠? 이 말은 곧 돈이 수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맞나요? 답은 B. 됐습니다. 근데 confirm이라는 단어 아셔야 되겠죠. 자, confirm 설명할게요. confirm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확인하다 배웠나요? 확증하다 배웠나요? 확증하다? 그렇게 배웠나요? 맞아요. 확증하다 맞아요. 확인하다, 확증하다 맞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거 용산으로 청와대로 옮긴다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집무실로 옮긴다 했는데 기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옮기나? 말은 안 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다가가면서 출근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진짜로 집무실 옮기나요? 용산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나가다가 계속 물어보니 괜찮잖아요. 하고 예, 용산으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컨펌이에요. 확인해 주는 거죠. 이런 느낌이 확인해 주는 느낌이 컨펌이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확정하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원래는 확인해 주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수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답은 뭐? B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목적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물론 전교토익 가면 이렇게 쉽게 한 문장만 보고서 안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좀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알림 시간과 요청 시간을 정리해 두시면 포인트 잡기 쉬워요. 알겠죠? 이제 남은 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데이 2로 넘어갈게요. 데이 2 꺼내보세요. 쭉 넘겨서 80페이지. 단어 3개만 할게요. 5번, 9번, 39번입니다. 자, 먼저 5번.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뜻이 3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요,
사람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 시간 남아있어요. 시간 냈어요. 라는 뜻이고요. 물건이 죽을 때는요. 이 제품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재고가 가게 안에 남아있습니다. 뜻이에요. 손님이 이리 물어보잖아요. 이 물건 재고 있나요? 예, 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꼭 무슨 말이에요? 구매 가능합니다. 뜻이겠죠. 어디 가면 구매 가능합니다. 나올 수 있지만 직역은 뭐 재고 남아있는 애예요. 근데 주어가 정보일 때는 정보는 보는 거잖아요. 열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 주어가 되면 시간이 남아있는, 제품 주어가 되면 재고 남아있는, 정보 주어가 되면 열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악 주어라면요. 음악만 듣는 거 청취 가능한. 이거는 스스로 하세요. 자 보세요. I am available 뜻이 뭐죠? 나 시간에 써요. This item is available 뜻이 뭐? 이 제품 재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가능합니다 뜻이 되겠죠.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뜻이 뭐죠? 그 정보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in stock은 재고 있는 건데 left in stock 재고로 남아 있는 한 단어로 available이에요. 그 left in stock이 넣으면 available로 패러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eft in stock, available 됐고, 세 번째, 요거 알아두세요. advance가 원래 진보죠. 동사는 앞으로 가다인데 형용사 할 때는요 사전이 됩니다. 사전 등록이에요. 그럼 advance purchase는 어떤 구매? 사전 구매가 되겠죠. 자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뭔가 사전 구매하거나 사전 등록해 본 적 있나요? 영화표나 연극표 같은 거. 영화 볼 때 보통 현장 구매합니까? 사전 구매 많이 합니까? 사전 구매를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 구매나 사전 등록 많이 하거든요. 학원 등록도 보통 사전 등록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하죠. 그래서 토익 시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advance purchase나 advance reservation은 단골 단어입니다. 꼭 외우세요. advance reservation, advance purchase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81페이지. 자, 이 available이 좀 어려워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들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available 설명할 때 뜻이 세 가지를 했죠. I am available 뜻이 뭐죠? 사람이 시간 남아있는. This product is available 뜻이 이 제품 재고 남아있는.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그 정보는 뭐? 열람 가능한 있죠. 이 단어의 명사이 availability예요. 즉 사람 주어일 때는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제품 주어일 때는요 재고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줄여서 뭐? 재고 유무성. 정보일 때는요 열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줄여서 뭐? 열람 가능성. 다시 합니다. 정보 주어일 때는 뜻이 뭐죠? 열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줄여서 뭐? 열람 가능성. 제품 주어일 때는 뭐? 재고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줄여서 뭐? 재고 유무성. 사람 주어일 때는 뭐? 사람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 줄여서 뭐? 안 줄여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전에 뜻이 없어요. 한글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availability 찾아보면요 사전에 available의 명사형 됐어요. 네가 만들어라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나올 때마다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선택하셔야 돼.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인지, 재고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인지, 열람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것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 문제 보세요. 무슨 뜻일까 이거? 여기서 available이 무슨 뜻일까? 해볼게요. 무엇이 웹사이트, what is not available on the website? 무엇이 웹사이트에서 available 하지 않습니까? 뜻이 뭘까요? 무엇이 웹사이트에서, 맞아요. 열람할, 웹사이트 정보 찾는 데잖아요. 무엇이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까? 뜻이에요. 또 보세요. 이거 뭐죠? 추가적인 제공이죠? 이거 뭘까요? 제품의 재고 의무성이에요. 인터넷 쇼핑 행사 일정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인데 available의 뜻이 다른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요. 됐죠? 이 단어 기억하세요. available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not true 문제 할 겁니다. not true 문제는 매달 한 7문제 가량 나와요. 한 문장 평균 배점은 5점이니까 비중은 한 35점쯤 되는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거예요, 이거. 자, 오늘 not true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요.
각 유형별, 세부 유형별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나트륨 문제는요.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문제예요.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문제가 7문제예요. 이 중에서 요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What,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What is stated in the article? 무엇이 기사문에서 진술되어 있습니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기사문 내용의 근거에서 사실의 내용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true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문제가 매달 7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 유형이 있습니까? 세부 유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2가지가 있어요. 각 유형별로 풀이 방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고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봐줄게요. 여러분도 문제를 보면 전략이 보일 겁니다. 1번 문제. What will not happen at the fitness center on December 1st? 무엇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피트니스 센터에서 12월 1일 날 나죠? 자, 이 문제 지문 속에서 며칠 날 발생한 일을 찾는 겁니까? 12월 1일 날 발생한 일을 찾는 거죠. 확실하죠? 12월 1일 치세요, 동그라미. 이런 걸 키워드랍니다. 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걸 키워드랍니다. 자, 요 문제 어려울까요? 풀만할까요? 풀만하겠죠. 지문 속에 11일 나오면 그 주문을 보면 되잖아요. 답의 나누 위치가 거의 보이죠. 이런 건 풀만합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 문제는요. 문제 안에서 키워드만 찾아내면 풀만한 문제로 변합니다. 근데 뭐가 키워드입니까? 보통 이 D가 대문자죠. 대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거의 키워드예요. 이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대문자 보이나요? 보이죠? 치세요, 동그라미 웹사이트. 체크할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무엇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서. 맞죠? 자, 보세요. 어떤 지문이 있는데 이 문제가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 속에는요, 이 회사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 나온 거예요. 그 웹사이트 설명이 나왔단 말은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겠죠. 웹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나올까요? 뻔하지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단어 넣을 때 읽어보면 돼요. 그 문단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키워드라 합니다. 지금 키워드는 똑같은 단어 넣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스테이티드는 진술되잖아요. 무엇이 기사문 안에서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대문자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죠? 그 문제 딱 읽는 순간 기사문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다. 다 알아야 풀 수 있다는 느낌 들죠? 그죠? 아니, 기사문 안에서 진술되어 있지 않은 거 물어보니까 꼭 기사문 안에서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문자 키워드도 없고 지문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다는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 들 때 적용하는 스킬은 무슨 법? 소거법이랍니다. 무슨 법? 소거법. 좀 어렵겠죠? 소거법은 뭐냐면요, 지문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힘드니까 거꾸로 선택지 ABCD 있죠. 선택지 ABCD를 먼저 읽어요. 그 지문 들어가서 읽으면서 선택자가 유사한 내용이 나올 때만 비교하는 거예요. 답이 아니면 소거하고 답이면 문제풀이를 종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 먼저 읽고 지문 읽는 방식을 무슨 법? 소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트륨 문제는 크게 유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있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수업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아요? 키워드가 쉬울까요? 수업이 쉬울까요? 키워드 훨씬 쉽죠. 근데 아주 어렵거든요. 그 키워드 시간을 전략해서 남은 시간에 여기 투입하셔야 돼요. 그 오늘 강의할 때 키워드 연습부터 하고 수업부터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법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나트륨 문제에도 소급법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론 문제에도 소급법이 있고요. 육하원칙 할 때 소급법이 있거든요. 소급법은 계속 나와요. 문제가 진짜 20문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소급법은요. 웬만한 문제는 다 소급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많아봤자 한 4, 5, 보통 2, 3개 몇 개 안 나와요. 그렇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시간 전략이 안 되면 여기 투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할게요.
키워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안에서 대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거의 키워드예요. 그 소문자로 나온 단어도 있습니까? 있어요. 바로 첨부물. 왜 그래? 첨부물 돈 웹사이트예요. 외우세요. 시작. 첨부물 돈 웹사이트. 문제에서 첨부물을 물어볼 때는요. 요 단어만 찾으면 돼요. 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찾아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단어 별로 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ttached, contained, enclosed, included, along with. 꼭 외우세요. 암기법 말씀드릴게요. 암기법. 중요한 건 암기법 만들어놨습니다. 이니셜 가지고 오세요. 이니셜. 이렇게 이니셜 가지고. 접도고요. along이고요. in은 뜻이 뭐죠?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오세요. 이런 과자 중에 그 에이스 크래커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에이스 크래커가 진짜 있어요. 어디 나왔다? 해태에서 나왔나? 진짜 달콤합니다. 이게 아메리카노하고 에이스 크래커 같이 먹으면요 달콤하게 맛있어요. 칼로리가 좀 높은데 이렇게 오세요. 자, 합니다. 에이스 크래커는 안에 있으니까 얼렁 먹으세요. 이렇게 오세요. 시작. 에이스 크래커는 안에 있으니까 얼렁 먹으세요. 기억하세요. 자, A는 뭐죠? attach. C는요 contain. E는요 enclosed. E는요 included. 얼렁은요 along with. 그리고 아까 웹사이트는 했죠? 남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독해하시다가 문제 안에서 돈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단어의 동의어만 찾으면 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료. 예를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2번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요. 자, 이 커버들은 포함됩니다. included예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What is not covered in the registration fee? 무엇이 등록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 풀려면 등록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려면 지문 속에 뭐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될까요? 등록비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등록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키워드 되는 거예요. 취재의 동그라미. 이 키워드예요. 자, 어때요? 우리 스킬 몰라도 문제 읽으면 키워드 문제 느낌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키워드는요 상식으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한두 단어로 요약되어 있으면 그게 다 키워드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전기토익 갔을 때 문제를 다 읽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다 풀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쭉 훑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풀만한 문제만 선택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찾아야 돼요. 키워드가 있는 문제는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게 돈입니다. 돈. 독해하시다가 등록비 돈이네? 푸세요. 그만 풀리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 무료 할인 추가요금에 대한 단어는 동일하게 다 외우세요. 이런 단어 넣으면 항상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료 할인 추가요금. 자, 이게 무료고요. 할인 그리고 추가요금입니다. 자, 무료부터 읽어볼게요. free, complimentary, giveaway. 할인입니다. discount, reduced price, rebate, special deal. 추가 증인입니다. additional, extra, added, separate, more. 특히 more 중요합니다. $5 more 뜻이 뭘까요? 5달러 추가라고 하세요. 원래 의미는 5달러 더 많을 맞죠? 이거보다는 5달러 추가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패러프레이징 잘 돼요. 뭐를 추가라고 해석하시면요 어디션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more benefit 나왔잖아요. 원래 더 많은 혜택이잖아요. 실제로는 추가 혜택 하시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돼요. 추가 혜택 준다고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네 패러프레이징 잘 돼요. 앞으로 뭐가 보이면요 추가라고 해석하세요. 됐죠? 자, 끝난 게 아니고요. 한번 연습합시다. 이 문제 있죠? 7번 보세요. 자, 키워드 보이시나요? 뭐가 보입니까? 웹사이트, 대문자. 지문 속에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 찾아야 되겠죠? 웹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넣을까요? 맞죠?
자, 지문 속에 www-있는지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답이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있겠죠? 자, 이제 읽고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1분 동안 풀어보자.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자, 푸셨나요? 예, 그만 도와줄게요. 볼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동사가 참조하다죠. 원형식 동사 아닙니다. 허기죠. 동사 아니죠. 다 뜻이 뭐죠? 하기 위해가 됩니다. to는 다 하기 위해요. 자,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to 동사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웹사이트에서 to 동사 할 수 있는 거죠. to 동사가 몇 개예요? 3개죠? 보세요. 어떤 제품이 재고로 남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품의 재고 용성이죠. 그죠? 또 추가 혜택 펼쳐보기 위해서 추가 혜택 행사 기간 확인하기 위해서 행사 기간은 일정이죠? 답은 C예요. 우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나요? 최소 2-3문제 나와요. 이거 빨리 풀어야지, 그죠? 그래서 외우세요. 대문자는 거의 키워두고 첨부물, 돈, 웹사이트는 동그라미 쓰세요. 시작. 첨부물, 돈, 웹사이트 동그라미 치고 풀어보시면 좀 편하게 풀립니다. 남은 건 우리한테 뭐죠? 소부분만 잘하면 돼요. 소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